신체적으로 예민한 HSP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HSP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의사가 된 이쌤입니다. 오늘은 신체적으로 예민한 분들, 특히 HSP 레벨 3 이상인 분들이 병원에서 흔히 어떤 진단을 받는지, 그리고 그 진단을 받기까지 몸은 어떤 변화를 겪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검사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아픈 경험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체적으로 예민한 HSP가 겪는 증상은 단순히 피곤해요, 기력이 없어요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외부 자극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면서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잘 모르고 단계별로 어떤 증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민한 사람의 몸은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쳐 점차 병원 진단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됩니다. 1단계는 피로감입니다. 오전에는 버틸 수 있지만 오후가 되면 쉽게 무거워지고 늘어지며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는데 아직 진단명은 없습니다. 2단계는 기운 저하입니다. 피로뿐만 아니라 일상 중 급격한 에너지 저하가 느껴지고 사람을 만나다가 갑자기 멍해지거나 업무 중 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때도 대부분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넘깁니다. 진단명은 여전히 없어요. 3단계는 신체 증상 본격화 단계로 진단명도 조금씩 구체화됩니다.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있거나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또는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 트러블, 구내염, 염증이 반복되기도 하죠. 이쯤 되면 대부분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이 시기에 처음 받는 진단들로는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위식도 역류질환, 만성미형 장염,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봐도 구조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신경성 위장장애 정도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4단계는 뇌 과부하 단계로 두통,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밤에 잠이 들기 어렵고 자도 깊이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되죠. 이때 주로 받는 진단들로는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수면장애, 만성피로증후군,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과와 연계된 진단들이 있습니다. 진단명들이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5단계는 신경계 교란, 정말로 몸에 질병이 왔다고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손발은 저리고 체온 조절도 안 되어서 더위를 못 참거나 추위를 예민하게 느낍니다. 빛과 소리에 민감해져서 광과민성, 소음과민성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염증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때 자주 받는 진단들로는 자율신경실조증, 섬유근육통, 소화기 자율신경 기능 저하, 만성 면역 저하 관련 진단들이 있습니다. 진단명만 봐도 참 심각해 보이죠? 진단을 받으면 그래도 잠시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료가 약 처방이나 시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먹고 나아지긴 했는데 또 반복돼요. 여기저기 병원들을 다녀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장기 하나의 문제, 통증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지속적인 과부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신체적으로 예민한 HSP는 역치가 낮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몸이 반응합니다. 그 자극이 반복되면서 뇌는 지치게 되고 신체는 그 뇌를 보호하기 위해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뇌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증, 소화장애, 어지럼증, 피로 같은 증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결함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걸 못 알아차리고 계속 누르기만 하면 신호는 점점 더 강해지고 결국은 병명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예민한 HSP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단 이전의 단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피로감이 생겼을 때부터, 기운이 자꾸 꺼질 때부터, 소화가 불편하고 통증이 올라올 때부터 내가 뇌를 너무 오래 가동시켰구나. 지금은 멈추고 회복할 타이밍이구나. 이걸 인식하고 생활 리듬을 조절해주는 것. 그게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단지 현상을 말해주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신경계 과부하와 예민한 뇌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진단은 또 다른 진단으로 이어지고 약은 또 다른 약으로 대체되며 필요한 하루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널은 그 반복을 끊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체의 미세한 변화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